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지난 총선의 패배, 이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느냐, 한동훈 위원장에게 있느냐, 이걸 물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또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꾸려야 하는데 새로운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 한동훈이냐,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이걸 물은 여론조사 결과가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도 되돌아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참 재미도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이 여론조사 결과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토마토가 지난 13일에서 14일 전국의 101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 68%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10%입니다. 잘 모른다 22%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45.1, 한동훈이 9.6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45.4%,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잘 모르겠답니다. 잘 모르겠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책임 소재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분명하게 지금은 가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 총선 이후에 더 큰 위기가 닥쳤다. 지금은 뭉쳐야 할 때다. 지금은 책임 소재를 가릴 때가 아니다. 이게 아마 정답일 겁니다. 그게 잘 모름으로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이것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별화를 통해서 견제해야 한다. 54%, 협력해야 한다. 38.8%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협력해야 한다. 79.4, 견제해야 한다. 15.5,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견제해야 한다. 정반대죠 이제. 81.5, 협력해야 한다. 13.2입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그런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느냐, 한동훈 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느냐. 한동훈 위원장이 100%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자기 책임이다, 기자들이 물을 때. 그리고 사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혀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모두 자기 책임이다라고 했는데 왜 윤 대통령 책임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수나 진보 가리지 않고 60%, 70% 나오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게 잘 모른다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윤 대통령이 50%에 가깝고 한동훈 위원장이 10%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자기 책임이다라고 했는데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정관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당정관계가 협력이냐 견제냐. 협력을 위한 견제도 있고 견제를 위한 협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정관계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협력하라 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지지층이고 대다수, 민주당 지지층은 이제 견제하라, 대다수가 이렇게 견제하라, 견제의 무게를 둬라, 이런 것입니다. 견제도 필요하고 협력도 필요하죠. 서로 보완관계죠.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책임론과 맞물려 있다. 한동훈이 모두 책임진다라고 했는데 아마 제 송은재 TV의 회원분들이나 구독자분,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혹시 이 여론조사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 한동훈이 책임진다라고 했으니까 한동훈 100% 책임으로 하면 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총선에 있기 일주일 전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해서 1시간 가까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담화문을 제가 썼다면 저렇게 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이 국무회의에서 총선 패배에 대한 이 입장, 제가 쓴다면 이렇게 쓰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선거 기간 동안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선 선거 기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총선 승리다. 어떠한 요인보다도
뭐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당정 관계라든지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하는 것이 총선 승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송은재 TV의 회원분들이나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또 시청자분들, 이 구독자분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그런 주장을 좀 했습니다. 이 총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전투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당정관계에 있어서 이게 견제를 더 많이 해야 되느냐, 당정관계에서 협력을 더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과 많이 다른 게 좀 있었을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저도 부담이고, 제가 송은재 TV를 방송을 하면서 제가 방향을 잡고 수위를 결정하는데 가장 참고를 많이 하는 것이, 가장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제 송은재 TV의 시청자분들입니다. 그런데 총선 때는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총선 전략상 여러분들과 좀 생각이 다른 그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제가 가급적 여러분들의 생각과 뭐 거의 같습니다. 가끔 물론 다른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충분히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총선이 지났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또 정치적 경험이 없습니다. 정치적 기교를 부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새 정치죠. 정치 개혁이죠. 지금 이재명과 조국 뭐 등등 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여당에서도 홍준표라든지 유승민 등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정치 기교, 그런 정치적인 것을 윤석열 한동훈은 싫어합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한동훈의 정치적 힘이고 자산입니다. 그런 부분을 또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점이죠. 윤 대통령의 말처럼 국정에 가는 방향은 옳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정치를 하는,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제가 총선 기간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좀 더 탄력적이고 유연하다라는 것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를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정관계가 협력이냐 견제냐, 총선 때는 아무래도 견제를 많이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차별화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평가를 놓고 이제 한동훈이라고 하는 선거를 책임진 이 리더가 나서서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좋으냐, 이 평가 속에는 이재명 조국에 대한 심판도 분명히 들어있어야 한다. 함께 해야 한다. 선거를 책임진 사람으로서의 이 관계였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는 돈독합니다. 그런데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기도 했고, 한동훈이 굉장히 윤 대통령에게 들이받기도 했고, 또 한동훈 자신은 다 차별화를 하지 못했던 게 아쉬움으로 남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동훈의 말처럼 개인적인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젠 국민들 앞에서 정치인들입니다. 대통령이고 당대표였습니다. 이런 국민들 앞에서 정치적인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힘이나 설득력이 없으면 개인적인 관계로 다시 돌아갑니다.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 이 설득력, 영향력이 있어야 두 사람의 관계가 있듯이 정치적으로는 앞으로는 정치적인 부분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따질 일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이제 정치적으로 스스로 서야 합니다. 이젠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키워주고 싶어도, 또는 한동훈을 좀 내치고 싶어도 윤 대통령도 그 모든 것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동훈도 정치에 재등판하는 것, 정치적인 이 길을 모색하는데 이제는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게 이제 정치인의 의무입니다. 그런 부분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책임은, 그러니까 상품은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 2년을 놓고 이제 총선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죠. 이 상품을 어떻게 포장해서 이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느냐, 그게 한동훈의 몫이었습니다. 한동훈이 아마 지금 많은 복귀를 했을 겁니다. 바둑에서 바둑을 두고 나면 패했다면 뭐가 패착이었느냐, 이겼다면 이 뭐가 승착이었느냐, 이걸 복귀를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많이 복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한동훈이 그렇게 공개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이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한 판세 분석입니다. 여론조사. 그게 100일 동안의 여론조사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민주당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연구원. 한동훈과 이재명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정무적 판단을 했는가, 그 부분이 모두 이제 대입이 됩니다. 판세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결정의 바탕은 이 여론조사입니다. 판세죠. 자기가 이기고 있느냐 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은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90석에서 150석까지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이 100일 동안. 참 아쉬운 부분도 굉장히 많았다. 이런 것들을 한동훈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뭘 실수했는가, 자기가 뭘 잘했길래 그렇게 150석까지 이 판세가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이 앞으로 더 정말 이제 선거 한번 더 해보고 싶을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바둑을 두고 나서 아쉽게 졌습니다. 이제 패인이 분석이 됐습니다. 그만큼 바둑 실력이 느는 것이죠. 그러면 또 바둑 정말 한번 두고 싶죠. 한동훈 정치적으로 굉장히 깊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크게 지금 방향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국민들과의 소통, 또 이 메시지 능력, 뭐 이런 태도, 이런 부분입니다. 이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국정 운영을 하는데, 정치에 있어서. 이런 걸 한동훈이 잘 많이 보완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패배로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동훈도 아쉽고 윤 대통령도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 스스로도 반성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동훈에 대해서 더 참 많은 지원을 했지만 더 좀 지원을 하는 것이 옳았지 않느냐라는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총선에 대한 반성도 있을 겁니다. 이제 역시 케미입니다. 케미. 싸워도 다 싸우는 것이 아니고 협력해도 다 협력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정 관계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0% 넘게 당정 관계는 협력해야 된다, 협력의 무게를 둬라, 이 의미지, 어떻게 협력만이 있고 견제만 있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견제하며 협력하며, 견제 속에 협력이 있고 협력 속에 견제가 있고,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케미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선 과정을 돌아보면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 다음 연결해서 차기 당권 주자입니다. 국민의힘 오늘 당선자 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준비를 하면 6월 말 7월 초 6월 말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맞다. 저도 송재 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혁신형 비대위 그걸 할 사람도 없습니다. 또 되지도 않습니다.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맞다. 그때까지 이제 준비형, 이 준비를 하는, 전당대회 준비를 하는 비대위가 있어야 하는데 윤재욱 원내대표가 맡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비대위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전당대회입니다. 조기 전당대회. 이제 원내대표는 다음 달 초에 뽑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로 누가 적임자냐라는 게 이번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44.7%입니다. 한동훈 44.7%. 국민의힘의 그 당권 경쟁, 경선 룰이 책임당원의 투표 100%입니다. 지난번에 바꿨죠. 100% 책임당원들의 손으로 이 당대표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의 생각이 가장 적합합니다. 한동훈 44.7입니다. 나경원 18.9, 안철수 9.4입니다. 유승민 5.1,
주호영 4.2, 권영세 3.1, 권성동 2.5 뭐 이런 순서입니다. 이 야권 지지층까지 모두 아울러서 국민 전체에게 물으니까 역선택입니다. 유승민이 26.3, 한동훈이 20.3입니다. 안철수 11.6, 나경원 11.15, 주호영 3.5 뭐 이런 순서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에게만 물었습니다. 유승민이 40%, 안철수 11.2, 한동훈이 6.6, 나경원 6 뭐 이런 순서입니다.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가지고도 논란이 있는데 이 경선 룰을 당헌 당규익을 지금 책임당원 100%로 당대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좀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국민 뭐 30%, 국민 50%를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일반 국민. 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1년 전이죠. 그러니까 김기현이 당대표로 선출이 될 때 그때 이 고친 겁니다. 7대3으로 되어 있던 것을 책임당원 100%로 바꿨죠. 당대표를 뽑는 겁니다. 당원 100%로 뽑는 게 맞습니다. 국민들의 생각도 좀 넣어야 한다. 일반 이 국민들 맞습니다. 당원들이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국민의힘의 책임당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당대표, 어떤 당대표가 적합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를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라면 모두 생각하고 고려를 해서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책임당원입니다. 책임당원 손으로 당대표를 뽑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보시면 이 야권 지지층이라든지 이 민주당 지지층은 뭐 압도적으로 유승민입니다. 압도적으로 유승민이고 안철수입니다. 이건 뭐 국민의힘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합리적인 국민, 상식적인 국민 생각과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래서 국민의힘 권리당원 100%로 당대표 뽑는 것이 맞다. 6월 말에 전당대회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장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여전히 지금 이 한동훈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는데 한동훈이 차기 당권 주자로 44.7%입니다. 나경원은 절반이 안 됩니다. 18.9입니다. 나경원이 뭐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에 좀 각을 세우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강벨트의 일부분적인 승리를 끌어냈습니다. 나경원 그런데 18.9다. 한동훈은 여전히 44.7입니다. 이 한동훈을 사랑한다. 한동훈 돌아와야 한다. 왜 이런 일들이 나오느냐.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한동훈이 새정치, 책임정치 당연합니다. 한동훈의 메시지 능력, 이 스마트한 이미지, 이번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이 보여줬던 이런 정치적인 것들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한동훈이 없어지고 나니까 지금 이재명 조국이 예상했다시피 대한민국의 정체성,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쏟아내서 마지막에 윤석열 정부를 탄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홍준표, 안철수, 또 유승민, 이준석 모두 나서서 안팎에서 지금 당을 흔들고 이러는 정치 행태가 우리 지금 정치 행태가 범법자들의 조폭 같은 행태, 기존의 쓰레기 정치 행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다시 한동훈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있어야 저 이재명 조국 저 세력을 제압할 수 있다. 또 당내에 이 홍준표를 제압할 수 있다. 홍준표는 또 오늘 뭐 나갈 사람은 나가고 이제 뭐 우리끼리 잘 뭉치자라고 하는데 홍준표가 나가면 됩니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뭐 정치판을 또 떠도는 것이 아니고 홍준표는 이제 정계를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저런 정신 상태로 대구시장을 제대로 이끌고 있습니까? 이끌고 있는 게 맞나요? 거의 제가 보기엔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될 수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뭐 개싸움을 하고 이게 지금 홍준표만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면
한동훈은 당분간은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됩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지금 국회 앞에 화환을 세우고 해도 100% 한동훈의 책임입니다. 총선 책임은. 총선의 성격이 두 가지죠. 말씀드린 대로 이 상품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것이고 이 상품을 또 포장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 메시지를 하는 것은 이번에 총선은 한동훈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역할 분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또 선거만 책임을 묻는다면 한동훈이 모두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고, 맞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또 3년 동안 더 이 국정 개혁 정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만큼 상당 기간은 이제 등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반성도 하고 내공도 기르고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50% 정도인데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더 당대표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요구, 이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이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에 다음 달 6월 말이나 7월 초에 전당대회를 하면 한동훈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 복귀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송은지TV 이 회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제가 이길 수 없습니다. 단기간 총선 기간 중이나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제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송은지TV를 제가 하면서 어떻게 해서 시청자들을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당원인 한동훈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국민의힘 당원들의 생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동훈이 지금은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나와야 될지를 이제 고민해야 합니다. 총선에 왜 졌는지, 왜 이길 수 있는 길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했는지, 이 바둑처럼 복귀하는 것이, 반성하는 것이 모두 끝났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내공을 쌓아가야 할지 이제는 한동훈이 그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지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